서울대학교 병원 의사와 함께하는 건강 이야기 SNUH 톡톡.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이제 두 질병의 정의와 증상, 그리고 원인과 위험 요인까지, 그리고 진단까지 저희가 알아봤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도움 말씀을 위해서 우리 병원 내분비내과 조선욱 교수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먼저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치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 약물 치료 먼저 이제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네.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원하시는 환자분들 제일 먼저 찾으시는 치료가 이제 약물 치료입니다. 네. 근데 사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약물로 치료하는 호르몬 질환이긴 한데 치료 성적이 이렇게 아주 좋은 치료는 아닙니다. 네. 대개 이제 항갑상선제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처음에는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 즉 호르몬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항갑상선제 개수가 좀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다량 고용량의 치료를 보통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호르몬이 점점 떨어지면서 레벨을 낮춰가지고 점점 약의 개수도 줄어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쭉 치료를 하는데, 치료 과정이 길게는 1년에서 1년 반, 또 아주 길게는 수년 동안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치료 성적을 요약해보자면 초치료에서 저희가 1년 반, 2년 치료를 했을 때 완치시킬 수 있는 퍼센트. 그러니까 즉 저하고 이제 치료 잘 됐다고 악수하고 이제 더 이상 안 보실 수 있는 가능성이 한 5, 60%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5, 60%요? 예.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약물 치료하는 양성 질환으로서는 치료가 이렇게 아주 쉬운 병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대개는 치료 적당히 맞춰진 1년에서 2년 사이 이후에 약을 끊고 나서 1, 2년 안에 재발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고 그런 질환입니다. 그 먹는 그 항갑상선제 부작용은 없을까요? 일단 약제 자체 부작용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네. 모든 약제가 가지고 있는 과민 반응은 조금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두드러기라든지 피부 발진 이런 것들은 조금 나타날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항진증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항히스타민제 쓰면서 같이 병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항진증이라는 컨디션 자체가 원래도 피부염, 근육염, 가려움증 이런 것들이 그 자체로도 발생한 상태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약 먹으면서 이제 그 증상이 실제 병 때문에 온 건지 약 때문에 오는 건지가 이제 혼란스럽고 그래서 약물 치료를 좀 꺼리게 되는 경우도 조금 종종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이제 되게 약물에 의해서 심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은 아니고요. 일부에서 이제 간 수치가 조금 오를 수 있어서 이제 주의 깊게 혈액 검사로 좀 초기에 이제 체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굉장히 드물지만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 있고 발생했을 때 우리가 약물 치료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한 가지 부작용은, 이게 이제 갑상선에 대한 면역 상태를 바꾸려고 치료를 시작을 했는데 전신 면역 시스템을 완전히 꺼트리는, 다운시켜버리는 그런 부작용이 아주 드물게 저희가 보통 한 1000명 내외 치료할 때 1명 발생할까 말까 하긴 하지만 일단 발생이 되면 굉장히 심각한 면역 저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약제를 중단하셔야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부작용은 되게 환자분 자각하실 수 있는 증상은, 약을 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38도가 넘게 열이 나고, 우리 애들 목감기 걸려서 인후통 심하면 침 삼키기 어렵게 많이 아플 수 있는데 딱 그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반드시 약제를 중단하고 병원에 방문을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약물 치료 외에 방사선 요오드 치료와 수술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치료인지 방사선 요오드 치료에 대해서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약물 치료가 우리 치료하고자 하는 목표는 완치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 갑상선 기능으로 만들어서 내가 다시 건강한 갑상선을 가지고 살 찬스를 보고 이제 치료하는 게 약물 치료라면, 방사선 요오드 치료와 수술은 일단 이제 갑상선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내가 자꾸 말썽이 되는 그리고 호르몬을 너무 과다하게 만드는 이 갑상선을 기능을 없애자. 네, 그래서 자꾸 말썽되는 놈을 없애버리고 네. 그러면 원래 갑상선이 하던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역할은 어떻게 하느냐? 다행스럽게도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가 약제로 잘 개발돼 있어서 원래 네. 내 몸에서 나오던 거랑 거의 비슷한 상황 형태로 이제 복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방사선 요오드 치료나 수술의 궁극적인 네. 목표는 갑상선을 없애고 제거하고 말썽의 소지를 없앤 이후에 필요한 호르몬은 내가 약제로 보충을 하고 지내겠다라는 이제 컨셉으로 치료의 목표가 조금 다릅니다. 예. 그래서 방사선 요오드 치료는 되게 이제 알약으로 구성되어 있는 방사선 에너지를 담은 약제를 내가 꿀꺽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 그 방사선 에너지가 갑상선에 고이게 되고요. 예, 이 갑상선이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어떤 우물이었다고 생각하시면 이 우물을 그냥 말려버리는 그런 역할을 해서 결국은 이제 항진증이 될 만한 여지를 없애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방사선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불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방사선 피폭이나 이제 암 발생 위험이 없는지, 그리고 또 불임이나 그 기형아 발생, 이런 것도 부작용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방사선 네. 요오드 치료는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는 결국은 갑상선 기능을 모두 없애는 거기 때문에 네, 갑상선 그러면, 네, 기능 그쵸. 저하증이 필연적으로 동반된다고 네, 생각을 네, 네.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술처럼 단칼에 갑상선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 네. 치료 자체도 조금 2번 내지 3번 반복할 수 있고 처음 치료제를 먹고 나서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는 데까지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운이 좋으면 정상 갑상선 기능으로 수년간을 버티실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사실 그거는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고요. 네, 결국 네. 처음에 우리가 치료할 때 목표는 자꾸 말썽이 되니까 이 갑상선 기능은 없애버리자. 그 대신 저하증이 유도돼도 우리가 이제 호르몬으로 충분히 치료를 하고 지낼 수 있으니까 네. 궁극적으로는 기능 저하증을 만들자 하는 게 처음 목표여서 거의 대부분 그냥 기능 저하증이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오는 시기와 이제 올 때까지 정상 갑상선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개인의 차이가 좀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라기보다는 그냥 치료 결과로 네.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치료를 위해서 이제 수술은 어떤 경우에 이제 선택을 하게 네. 될까요? 네. 의료적인 부분에서의 선택 네. 기준도 물론 있고요. 네. 그렇지 않고 이제 환자분이 선호하는 또 같이 이제 생각을 해서 결정을 네. 하게 되는데 일단 수술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환자분이 칼을 또 대야 되고 네. 전신 마취도 해야 되고 또 갑상선을 수술하시는 외과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수술이 암 수술보다도 더 어렵기도 합니다. 이게 네, 갑상선이 네. 많이 커져 있고 네. 안에서는 염증 반응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우리 이런데 이제 상처 여러 번 나서 흉지는 거 보면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딱지도 달라붙고 피부가 이렇게 맨들맨들하지 않고 엉겨 붙어 있잖아요. 네. 갑상선이 안쪽에 그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군요. 갑상선 수술 중에서는 항진증 수술이 가장 이제 조금 어려운 수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하고 선호하고 결정을 하는 때는 갑상선이 굉장히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예. 커져서 이 기도나 식도, 요 목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 좁은 공간 안에 중요한 구조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눌리면서 문제가 되고 또 외관상으로도 목이 굉장히 커서 네.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에 주로 수술을 많이 하고요. 예. 그 밖에도 다른 전진 컨디션에서 이게 빠르게 갑상선 기능의 항진증을 차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반면에 내가 아직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육안적으로 구조적으로 갑상선이 비대가 그렇게 심하게 문제가 되지 않고 특히 이제 우리 중년에 발병한 여성분들 이미 임신 출산 다 지나신 그런 분들 같으면 네. 편안하게 이제 시간 여유를 두고 동의원소 치료를 또 많이 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수술도 똑같이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처럼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이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예, 거의 뭐 대부분 온다고 수술 다음 날부터 기능 저하증으로 딱 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죠. 네. 예. 그러면은 이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항진증에 비하면 치료가 이제 간단한 편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예, 일단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한 병이기 때문에 예. 그 부족한 것만큼을 보충해주면 되고요. 예. 다행스럽게도 갑상선 호르몬은 약제로 개발이 되어 있어서 우리 목에서 나오는 실제 갑상선 호르몬하고 거의 비슷하다. 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먹을 수 있고 네. 한 번 먹었을 때 한 3, 4일 이상 지속을 합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내가 꾸준히 먹다가 어디 뭐 2박 3일 여행 가는데 약을 못 가져갔다. 아이고 큰일 났다 하고 차를 돌리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그냥 2박 3일은 안 드셔도 앞에 쭉 먹어서 쌓여온 호르몬이 충분히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제를 계속 복용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 평생 복용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좀 상태가 좋아지면 복용량을 조금 줄이거나 혹은 중단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사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대부분의 원인이 자가 면역성 질환에 의해서 발병을 한다고 했는데요. 네. 사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병을 한 이후에 호르몬을 먹는 것은 근본적인 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면역 시스템이 고장난 것 자체가 치료되는 게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호르몬 부족한 거를 그만큼 채워주는 거기 때문에 큰 개념에서 보면 이건 평생 동안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병이고 호르몬 요법을 평생 한다라는 말이 맞기는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긴 인생에서 봤을 때 한 번 발병한 이후에 어느 정도 치료를 하면 또 내 갑상선이 조금 회복해서 정상 기능을 회복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년간 약물 치료가 필요 없을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기저의 질환의 원인은 내가 계속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또 나빠져서 다시 먹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환자분하고 상의를 해서 되게 아유 나는 번거롭게 그렇게 좋아졌다 나빠졌다 자꾸 체크하고 또 나빠질 때 한 번씩 힘든 그런 과정은 하고 싶지 않다. 이러면 평생 드셔도 큰 부작용 없이 무방하게 지내실 수 있고 아유 나는 몇 년이라도 이 약 좀 안 먹었으면 참 좋겠다 하시는 분들 같으면 또 노력해서 한번 끊어도 보고 줄여보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호르몬제로 인한 그 부작용은 없을까요?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호르몬제는 실제 목에서 나오는 호르몬과 거의 99% 이상 비슷한 유사한 성분이기 때문에 적정량을 잘 유지하시면 큰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복용법을 잘 지켜서 잘 드시면 뭐 1년에 한두 번 체크하시면서 그냥 쭉 드시면 예, 큰 부작용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콩 제품이나 그 고식이 섬유식 그리고 그 철분제 그리고 칼슘 보충제 등을 이제 조심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뭐 식사나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또 주의해야 할 부분이 또 있을까요? 네. 그런 어떤 영양제 섭취 등에 대해서 이제 조금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이 딱 한 가지 포인트인데요. 이 갑상선 호르몬제는 우리 몸에서 흡수가 잘 안 되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식사 후에 바로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같이 먹는 철분제나 뭐 칼슘제, 비타민 같은 영양제랑 같이 먹는다든지 하면 이 호르몬의 흡수가 굉장히 많이 방해를 받아서 거의 흡수가 안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조금 되기도 하고 굉장히 들쑥날쑥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호르몬제를 먹을 때는 빈속에 먹어주고 적어도 앞으로 한 4시간 정도는 공복이 유지돼서 속이 완전히 비었을 때 먹어주고 맹물이나 이제 보리차 정도까지로 해서 드셔주셔야 되고요. 다른 약제, 다른 음식하고는 섭취하지 않고 약이 완전히 녹아서 흡수될 때까지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공복을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 밖에 실제로 내가 뭘 먹느냐가 내 병에 이렇게 크게 영향 미치는 것은 없고 앞서 얘기한 요오드만 너무 과하게 섭취되지 않게 조심하시면 큰 문제는 없으십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팟캐스트 건강톡톡 3시간에 걸쳐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하려면 갑상선 우리 몸의 열과 에너지를 담당하는 기관이 정상 기능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계영, 도움 말씀에 서울대학교 병원 내분비내과 조선욱 교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